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세금의 비과세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비과세 판정을 할 때요, 이 상속주택이 끼어 있으면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죠. 이 상속받은 주택은 원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이전 같으면은 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와 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2003년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해서 상속받은 주택이 과세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에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상속받을 때 지분위로 받게 되면은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의 주택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거지, 소수 지분위로 받은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소수 지분위로 받은 상속주택은 자기 집이 아니다. 그래서 집을 전혀 없는 걸로 간주해도, 즉 주택수에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빼놓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위로 받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 위에 다른 주택이 있다, 다른 집을 판다, 비과세 판정할 때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이 2주택하고 합산해서 판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경우는 이런 상속받은 주택이 지분을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원래 자기가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 때 어떻게 해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집을 팔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2009년도까지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원래 자기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분을 제일 크게 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지분을 제일 크게 받아서 자기 집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집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1세대 1주택. 그런데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과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상속받은 주택에서 같이 살다가, 즉 상속 개시일 시점에, 즉 돌아가시는 시점에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거봉양하다가 같이 모시고 살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주택을 2주택자, 즉 주택수에 산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와 상속받은 집에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에도 비과세는커녕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유는 2주택이다. 상속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원인이 동거봉양, 즉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밖에 따로 별도 세대로 살다가도 동일 세대로 이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원래 자기가 살던 집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상상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꾸로 자기 집을 과세가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아파도 난 모르겠다 하고 따로따로 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은 과세가 돼서 현재 2010년도에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중과와 상관없이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근데 5년을 경과해서 팔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를 않고 과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중과를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도 상속받아 5년 이후에 팔게 되면 그때는 중과제도가 부활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 따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5년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 즉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원래 동일 세대로 상속을 받느냐 별도 세대로 상속을 받느냐의 문제인데, 별도 세대로 상속을 받았을 때라면, 즉 이 상속주택을 별도 세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그거는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과세 요건 충족을 안 되더라도 1주택자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1주택자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연 8%씩 계산할 수 있고요. 세율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일반 세율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동일 세대로 상속을 받았다. 즉 상속받는 그 집에서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다가 상속을 받았다. 그런 경우를 동일 세대로 상속받았다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단 동거 봉양 요건을 충족했다면, 즉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들어갔던 동거 봉양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동거 봉양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동거 봉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동거 봉양 상속주택이라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록 동일 세대 원위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바뀐 아주 큰 규정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자는 과세를 당하고 효도를 않는 사람은 오히려 비과세를 해주고 이러한 그 법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동거봉양으로 만약에 합쳐졌다면 그런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2010년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면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의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고요. 2010년 3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이후 양도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니까 장인이나 장모님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즉 60세 이상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예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일 세대 원위로 합가가 된 날, 그날 현재 나이가 60세가 넘으셔야 되고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집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가 합친 경우에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본인의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만 60세만 넘은 시점에 합쳐진다면 그때는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가 당시 아버지와 아들 각각 1주택이어야 된다. 아버지가 즉 상속을 해주는 돌아가시는 분의 상속인의 피상속인이라고 그러겠죠. 피상속인의 집이 두 채, 세 채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요. 피상속인인 아버지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상속받는 자녀도 집이 한 채가 있는 경우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동거봉양으로 해 1주택자인 자식이 1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에 아버지 또는 자식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주겠다. 2010년에도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봉양으로 해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합가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고, 즉 합가 당시 보유하던 주택, 합칠 때부터 보유하던 주택이고요. 같이 살았다는 얘기고, 또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 다 2009년에는 과세를 했었습니다만은 올 2010년부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동거봉양 상속주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가 당시 아버지 중 하나가 부자 중 하나가 무주택자였다. 무주택자였다면 1주택자인 자녀가 무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아버지가 1주택자를 취득하고 1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를 합친 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보유하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은 후 자녀가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즉 일반 주택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2009년 규정은 과세였었습니다만은 2010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례 4. 무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즉 무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아버지와 세대를 합쳐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주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또 자녀가 1주택을 취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주택이 됐는데 또 1주택을 취득해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보유하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은 후 자녀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는 원래 2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동거봉양으로 합쳐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중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2009년에도 과세, 2010년에도 과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2009년에는 세금을 과세했었지만 2010년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사례 2의 경우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의 경우가 금년에 개정된 세법에서 나와 있는 경우지, 나머지 사례 3이나 사례 4의 경우는 당초부터 2주택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아니라 상속받기 전부터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동거봉양으로 상속이 되더라도 비과세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